안녕하세요. 박호선 원장입니다. 암기법 강의 1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중요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중요 234문제가 암기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화전전 기술기준, 성능기준 같은 경우에 한 300문제 정도는 암기를 해야 최소 합격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반드시 필히 암기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뽑은 것이 234문제가 되겠고, 그것을 이렇게 바로바로 신속하게 이제 암기하실 수 있도록 암기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 전에 먼저 이 별표, 이 중요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중요 문제라고 하면은 별표 3개 이상을 말합니다. 별표 3개 이상. 그러면 별표 하나부터 5개까지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 별표를 먹였냐,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임의대로 막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기준이 뭔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돼요. 자, 첫 번째로는요, 미기출된 것들, 미기출된 거는요, 별표 5개입니다. 별표 5개. 근데 이제 이것도 미기출됐다 하더라도 그 항목 수에 따라서 개수가 조금씩 이제 달라지긴 해요. 미기출인데 5개 이상이다 그러면 별표 기본 5개고요. 미기출 문제인데 별표가 그 항목이 4개짜리예요. 그러면 별표 4개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기출인데 별표 3개예요. 그거는 3개짜리도 있고 좀 최근에 신설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3개짜리임에도 불구하고 별표 5개를 매겼어요. 그렇게 미기출은 일단 아직도 우리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이 역사가 그리 깊지 않기 때문에 미기출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죠. 기출 문제 분석을 해봐도 그렇죠. 미기출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이제 기출된 그런 문제들도 이제 중요도가 언제 기출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중요도가 좀 달라요. 자, 1회부터 16회까지는 별표 3개로 봅니다. 왜냐면 오래전에 기출됐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기출 문제 중에서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17회부터 22회까지는 별표 2개로 봐요. 이것은 기출이 됐지만 그래도 최근에 기출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때만큼은 나올 가능성이 적다.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실제 출제가 되는 것도 오래전에 기출이 된 것들이 상당히 더 빈도수가 높아요. 자, 그리고 이제 23에서 이제 24까지는 별표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25회 이제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전년도 시험에 나왔던 거 나온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회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25회 시험을 대비하는데 예를 들면 23회 전전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히 드물죠. 극히 드뭅니다.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표 하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기출 중에서도 아까 별표 이제 3개 이상짜리를 설명을 드렸는데, 미기출된 것 중에서도 항목 2개 쓰는 거다
그런 거는 별표 2개. 예. 그렇고, 그리고 뭐 항목 하나 쓰는 거, 이렇게 단답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별표 뭐 하나, 뭐 그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별표가 이렇게 되는지 알고 여러분들이 임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요걸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중요문제 234문제 요거 이제 암기법 정리된 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주 진도에 따른 그 암기법 그 내용을 진행을 할 텐데, 음성 파일 올려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음성 파일은 바로 중요 234문제 요 내용으로 음성 파일을 만들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주 첫째 주가 어디까지 진도를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옥내소화전까지 나가긴 좀 어렵긴 할 것 같은데, 옥내소화전까지 나갔다 하면은 이거를 제가 옥내소화전까지를 이제 녹음을 할 건데요. 그 설비별로 좀 나눌 거예요. 너무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기구,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 설비, 이렇게 설비별로 녹음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화기구를 이제 녹음을 하는 거예요. 1번 소화기 정의. 자, 암기법을 바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소화기 정의, 소형, 소일 대미, 대형, 대용바 A10, B20 이렇게. 그 다음에 3. 자동소화장치의 종류, 분주, 삼각, 해고, 이렇게요. 문제답. 그러니까 문제 암기법, 이렇게 이제 녹음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주 설비에 대한 중요 문제답 요 암기법을 녹음을 하잖아요. 뭐 한 1, 2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엄청 엑기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듣고 다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건데, 이 책 앞에 정리를 쫙 해놨잖아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 우리 학창 시절에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딱 접어가지고 여기 영어 단어 보면 뒤에 뜻 나오도록 바로바로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연습했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반을 접어가지고요. 이거 딱 반을 접어가지고 소화기 정의 바로 튀어나오게. 안 튀어나온다 그럼 바로 봐요. 보고 입으로 줄줄줄줄 중얼중얼 다시 닫아. 그리고 문제 줄줄줄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문제 암기법 바로 탁탁탁 튀어나올 때까지 연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암기법 문제 암기법 거기에 이제 키워드까지 이렇게 하면은 골격이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된다? 반은 외운 것이다. 반은 성공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8주라는 2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중요 234문제를 원문까지 외우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나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인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234문제를 8주 동안 나가면요 8, 3, 24 일주일에 30문제. 우리가 아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간다 그랬잖아요. 주 4일 4로 나누면 4, 7, 28 하루에 7문제잖아요. 7문제를 원문까지 다 외운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뭐 한 2, 3문제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7, 8문제는 원문까지 다 외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누적이 되잖아요. 점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론 수업을 나가면서 암기법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나갈 때 이것까지는 하셔야 돼요. 뭐냐? 문제, 암기법, 키워드. 이 골격 세우는 거. 이것만 234문제를 내 걸로 만든다. 그러니까 반성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리고 살을 붙일 수 있는 만큼 살을 붙일 수 있는 만큼 붙여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반 이론 수업을 딱 듣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모죠. 진모 모의고사. 요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살을 붙이는 겁니다. 본격적. 이때는 실제 이제 답안 작성을 살을 붙여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채점까지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때 막
암기법 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늦어요. 예. 물론 이때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겁나 빡세죠. 예. 2달 동안 우리는 6달 동안 그 준비를 한 거를 이분은 이제 2달 동안 압축을 해가지고 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3배, 3배 이상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진모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진모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살을 붙이는 거예요. 이때도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왜냐, 우리는 누적 모의고사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이때 다 못했다, 완벽하게 다 못했다, 괜찮아요. 누적이 있어요. 누적하면서 또 반복하면 돼요. 자, 누적 모의고사. 나는 아직 그래도 완벽하지 못해. 당연히 완벽하지 못하겠죠. 전모 있습니다. 그죠? 전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1년 안에 합격하는 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전모 가셔서도 완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모 가면은 범위가 엄청나게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 순서를 밟으면 훨씬 수월하게 여러분들 따라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준비 과정, 이 기본반 요때가 정말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대한 맥시멈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할 수 있는 만큼. 요것만 하랬다고 요것만 하지 마시고, 요거 했는데 괜찮네, 그러면 조금 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300문제 정도 가져가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플러스 별표 2개를 개인적으로 요거 먼저 하시고, 별표 2개를 한 6, 70문제 정도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는 나중에 진모 때 이걸 추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넓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요게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요거를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가 볼게요. 자, 수업을 나가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나갈 거냐면요, 이제 문제를 이제 읽을 거죠. 읽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뭐 왜 좀 덜 중요한지, 뭐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문제를 읽은 다음에 암기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암기법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암기법을 그 두 번 외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소일대미, 그리고 소일대미, 이렇게 2번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자, 소형수학이 암기법 소일대미 하면 여러분들도 소일대미, 그제 한 번 더 한다 그랬죠. 그리고 소일대미 하면 여러분들이 소일대미, 이렇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 할 때요, 따라 할 때 제가 육성 암기법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육성 암기법을 적극적으로 이 수업 때부터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수업에 임해 주실 때 졸리지도 않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입으로 떠드는 것을 또 소리를 들으니까 또 학습 효과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따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암기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암기법이 사실상 뭐 제가 설명 안 드리더라도 다 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전에도 이제 그랬어요. 뭐 설명 다 돼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한번 직접 저자분께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그게 이제 또 뇌리에 박힌다 그러셔가지고 충분히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면은 다 이해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설명을 하면은 훨씬 이제 도움이 된다 하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내용들이 사실 이 암기법을 잘 이제 떠올리기 위한 그런 그 설명인 거죠. 이제 처음에는 요 암기법을 익히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움이 좀 되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 답, 문제 암기법 그 정도 이제 탁탁탁탁 튀어나올 때는요, 이거 잘 생각 안 나요.
예, 그냥 소일대미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거 생각할 겨를도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은 요 암기법을 여러분들이 익힐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고, 또는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뒤에를 연상을 하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고, 나중에 이제 내공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소일대미, 소형소화기, 소일대미 이렇게 팍 툭툭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요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시라 라는 거고, 수업을 진행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암기법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본문에서는 그 암기법에 해당하는 각각의 키워드들을 제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암기법을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도 책에다가 동그라미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암기법을 한 번 더 따라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다 이렇게 읽지 않을 거예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거는 이미 이론반에서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그걸 또 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암기법과 키워드 요것만 딱딱딱딱 짚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안 나왔지만 이제 아래쪽에 관련 점거 항목이 있습니다. 그 점거 항목 같은 경우에 뒤쪽에 이제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은 지금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눈에 익히면서, 이런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 이런 점검 항목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 점검 항목이 이 화재안전 기술 기준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용도, 그리고 눈에 이렇게 익숙하게 익히는 그런 용도로 이제 쓰시라는 거지. 점검 항목을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난 화재안전 기술 기준 다 했어, 몇 년 공부하신 분들, 나는 점검 항목도 같이 외우면서 할래, 그러신 분들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화재안전 기술 기준 외우는데도 지금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암기법 이제 설명해 나가면서, 본문 설명해 나가면서, 그 중에서 요런 거는 뭐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면 몇 조 몇 항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 이제 중간중간 간간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그리고 암기법은요, 모든 암기법을 다 설명을 할 거예요. 다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육성 암기법으로 그 녹음 파일, 그것은 중요 문제, 그것만 녹음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소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 정의 쓰는 거죠. 요것은 기술사에 기출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기출이 됐었죠. 근데 관리사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딱 나올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표 3개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사에 기출이 됐던 것들이 관리사에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기술사 출제위원들이 관리사 출제위원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술사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것은 문제 낼 만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또 관리사에 출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실제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죠. 기술사에 나왔던 것들이 뭐 몇 년 있다가 관리사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기술사에 나왔던 것들이 바로 관리사에 출제되지 않아요. 그해 기술사에 나왔던 것들이 그해 관리사에 나오거나 그 다음에 관리사에 나오거나 거의 그런 경우 없고, 보통 한 2년이나 3년 후쯤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사에 기출이 했던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네, 서로 이제 길었는데, 자, 따라오겠습니다. 소일대미 따라오고 계시죠? 자, 소일대미. 자,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일,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소 한 마리가요, 대미를 작식을 하면서, 자, 소형 소화기를 머리로 박았다. 소가요, 소형 소화기를 머리로 그냥 들이박는 거를 연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뭐에 대한 암기법이에요? 소형 소화기에 대한 암기법이죠.
이 소형 소화기에 대한 암기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매칭을 시킨 겁니다. 이게 연결기억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외우고자 하는 것과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그 스토리 안에 외우고자 하는 그 주제죠. 제목. 그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거든요. 암기법을 이제 외웠는데 이 암기법이 뭐에 대한 암기법이지? 주소를 못 찾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에 대한 암기법이 소일대미?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암기법이었지? 소 한 마리가 데미를 장식하며 소형 소화기를 머리로 박았지?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이 안에 이야기 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따라해보겠습니다. 대운바 A10, B10. 대운바 A10, B10. 자,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대운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대운이 좀 봐라. 이게 좀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 공부 잘하는 친구 이렇게 좀 비교하는 거예요. 야, A 10개, B 20개. 엄청 공부 잘했잖아. 이 성적으로 1등을 했대. 그래서 뭐를? 대형 소화기를 상으로 받아왔다.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대운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A 10개, B 20개. B 20개면 좀 잘하는 건 아닌데, 그죠? 예. 하여튼 우리가 외우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1등 해갖고 대형 소화기를 상으로 받았대. 자, 좀 황당하잖아요. 대형 소화기를 상으로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약간 이 암기법이요. 이제 뒤쪽에도 쭉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암기법이 그냥 너무 평범하면 안 돼요. 과장이 되거나 과격하거나 좀 더럽거나 약간 그 잔인하거나 어떤 이런 그 머릿속을 좀 자극하는 그런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일 때 그게 기억에 좀 잘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황당하거나. 예. 근데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암기법 만들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약간 어거지로 이렇게 좀 한 것도 있긴 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1번이라 자세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제 그 뒤쪽에는 쭉쭉쭉 진도를 빨리빨리 뺄게요. 이제 설명을 하느라. 자, 우리 소일대미였죠. 소형식 소일대미였죠. 이제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소일대미 이렇게 우리가 외쳐보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소일대미 이렇게 여러분들 소일대미 하면서 그 키워드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운바 A10, B10이었죠? 자, 대운바 A10, B10 대운바 A10, B10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23회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별 표시가 하나입니다. 예, 또 나올 가능성이 극히 적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요거는요 아직 기출이 안 된 거예요. 131회 기술사에는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의 정의를 쓰라 이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에서도 어떤 특정 자동 소화장치 정의를 쓰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 전체 정의를 다 쓰라 이건 조금 무리일 수 있죠. 무리일 수 있고, 하지만은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 이제 종류를 써라, 그죠? 그리고 뭐 종류를 쓰고 뭐 용어 정의를 다 써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조금은 이제 그렇게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고 이제 보지만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암기법 따라해 보시죠. 분주삼각해고. 분주삼각해고. 자, 열심히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분주히 상가를 캐고, 자, 분주히는 아실 테고 상가
이거 이제 물건 파는 그 가게, 상가, 예, 상가를 캐고 그 상가를 이렇게 그 곡괭이로 캐고 이런 말입니다. 상가에 이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려고 거기를 이렇게 공사를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분주히 상가 캐고 거기에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자. 자, 자동 소화 장치의 종류 이제 6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종류를 암기 위한 암기법이 되겠습니다. 분주 상가 캐고예요. 자,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주 상가 캐고, 자, 동그라미 치시면서 따라보겠습니다. 분주 상가 캐고, 분주 상가 캐고, 예, 이렇게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자, 그 뒤쪽에 디테일한 이런 내용들은 별도의 이제 암기법이 있진 않고요. 뭐 내용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반복하시면서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 4번 간이 소화 연구 능력 단위 표 완성하시오. 자, 표 완성하라. 이런 문제들이 가끔씩 나오죠.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간단한 이제 표인데, 자, 한번 따라 볼게요. 마오 8팽.5 마오 8팽 0.5. 자, 무슨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자, 마오는요, 마오쩌둥 아시죠? 옛날에 그 중국 수석 마오쩌둥이 팽팔은 우리가 이제 펜팔이다. 펜팔, 옛날에 이제 편지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마오쩌둥이 펜팔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나랑 펜팔을 하자고? 뭐 그냥 바로 허락이지. 0.5초. 그냥 바로 0.5초 안에 허락했다. 마오 팽팔 0.5. 아까 8팽이라 그랬나? 마오 팽팔 0.5요. 자, 키워드 살펴볼게요. 마오는요, 자, 마른 물에 50리터 이상, 팽팔,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80리터. 얘네들은 0.5 단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 완성하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5번 요것은요, 자, 17회 관리사에서 기출이 됐었던 문제고요. 119회 기술사에서도 기출이 됐었습니다. 17회에서는 일반 화재 A급 화재 적응성이 있는 소화액제 종류를 쓰시오. 우리 표, 자, 2111 여기 보시면은 쫙 돼 있어서 소화약제별로 적응성 쭉 나와 있잖아요. 그 표를 알고 있어야지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이제 암기법이 있진 않고요. 최근에도 기출이 됐기 때문에 요건 이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용어의 정의 쓰는 게 그렇게 막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설비별로 어떤 신설된 용어라든지 뭐 좀 특이한 그런 용어 이런 것들은 좀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용어들은 잘 나오진 않죠. 자, 그 중에서 우리 이제 금속화재 D급 요게 신설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정도 좀 보시고 나머지는 출제 가능성이 좀 높진 않아요. 왜냐면 뭐 쓰기도 어렵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 다 써야 되는데, 그죠? 이런 것들은 좀 나오기 어렵고, 그나마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 한 요 정도, 요 정도. 그 중에서도 특히나 D급 요게 이제 신설이 됐으니까 요거를 좀 잘 봐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17회 기출했던 그 문제에 이어서 그 A급 그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를 쓰라 그게 나왔으니까 또 뭐 B급,
뭐 C급 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을 예상 문제로 예, 이렇게 쭉 수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11번 문제를 살펴보면 기술사에서 몇 번 기출이 됐었고 관리사에서는 뭐 설계 및 시공 계산 문제에 소화기 뭐 능력단위 산출할 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고 그리고 올해 시험에도 그렇지만은 그 부속 용도 그 표 완성하는 그 내용을 쓰는 그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설계 및 시공 계산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쓰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표가 주어지고 또는 뭐 어떤 거는 주어지고 어떤 건 안 주어지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빈칸을 채워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항목들을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외우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먼저 암기법을 살펴볼게요. 자, 따라오겠습니다. 30대가 되면 위가 안 좋아진다. 30위입니다. 30위. 30대가 되면 위가 안 좋아진다. 30위. 자, 왜 그러냐면 그 회사에 회식이 많아가지고 과음을 해갖고 위가 안 좋아진대요. 그래서 30대를 위와 매치를 시킨 거예요. 바로 보면 자 30대가 되면은 위가 안 좋아진다 그랬는데 이 위는 위락시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위락시설 자 30제곱미터 이건 기준 면적. 자 그 다음에 자 따라오겠습니다. 공문장관의 집 50 공문장관의 집 50. 자, 이 무슨 내용이냐? 자, 공문장관의 집 어떤 집인데요. 어떤 장관의 집이에요. 어떤 장관이냐면은 우리 공문서 있잖아요. 공문서를 그 책임지고 있는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하는 장관. 실제 이런 장관은 없지만 우리가 암기하기 위해서 공문장관의 집,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지은 지 벌써 50년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공문장관의 집. 자, 그거는 자 키워드가 뭐 그 내용이죠. 이거는 요거는 공문장관의 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거의 대부분 저희 교재의 암기법 순서대로 이 하자안전 기준 같은 것들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요런 것들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원문 그대로 뒀습니다. 요거 순서 바꿔도 상관없는 거 아시죠? 네. 자, 공문장관의 집 요거는 기준 면적이 5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아주 길죠. 자, 요런 긴 것들은요 이야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따라오겠습니다. 파는 노숙방업. 자, 파는 노숙방업. 이거 좀 끊어서 해야 돼요. 정근공항 창공 관백. 이렇게 파는 노숙방업 전근공항 창공 관백.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살펴보면요. 자, 파눈에 노숙자가 있었어요. 파눈은 이게 제가 이제 강원도가 이제 고향이다 보니까 강원도 그쪽에 어떤 지명입니다. 자, 파눈에 이제 노숙자가 있었는데요. 노숙자가 방이 없다고 전근을 갔대요. 전근을 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비행장이잖아요. 공항 창공, 공항의 그 하늘 있죠. 하늘에 그 관이 있었는데 공항에 그 창공 하늘에 관이 있었는데 그 관에 들어가서 100살까지 살았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암기를 하기 위해서 100살까지 살았다. 그래서 파는 노숙방업 전근공항 창공 관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에
쭉 키워드로 그 단어가 거의 키워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순서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완성하라 하면은 정확하게 다 암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언급이 되고, 예를 들면 뭐 공연장에 공연장에 해당하는 뭐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1단 이상에 해당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예, 다양하게 이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다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부속용도.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야겠네. 자, 이게 이제 부속용도 들어가면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죠. 부속용도에서 여러분들이 그 표 2113 요게 이제 문제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원문 어디에 그 부분을 문제화한 거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뽀개기 책을 이렇게 옆에 펼쳐 놓고 여기 부분을 문제화 시킨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숲을 보시면서 나무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무만 보지 마시고. 자, 이게 이제 부속용도에서 첫 번째 나오는 부속용도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보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이 소화기, 그리고 자동확산 소화기를 바닥 면적 10제곱미터 이하는 1개, 20제곱미터 초과는 2개 이렇게 설치해야 하는 그런 용도의 시설에 대해 쓰시오,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렇게 주어지고 문제에 그 답을 쓰는 그런 문제로는 좀 나오기가 좀 어렵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기 위해서 문제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뭐 거의 이제 계산 문제로 여러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문제의 그 용도가 뭐 보일러실이었다 하면은 이 위의 내용이 딱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뭐 다중이용 없어다 하면은 이 위에 그 내용이 딱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래 내용도 다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는 그 능력 단위 그 기준이 뭔지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화를 이렇게 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서 얘기한 그 능력 단위에 해당하는 그 용도가 요거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암기법을 보시면은 상당히 길죠. 자, 보건세대 끊고요. 그리고 보건세대 끊고, 자,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오겠습니다. 자, 보건세대, 다음 기업의 노공호 장교교군, 배변변송. 상당히 길죠. 한 번 더요. 자, 보건세대, 다음 기업의 노공호 장교교군, 배변변송. 상당히 길어요. 자, 이야기를 이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신세대, MZ세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건세대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보건세대. 정확하게 무슨 세대인지 모르겠어요. 보건세대. 자, 어떤 그 세대가 있다. 근데 다음 기업 아시죠? 그 포털 사이트 다음 기업에 노공호, 그 노공호라는 게 무슨 호 하면 배잖아요. 노공, 늙은 뱃사공이 노를 젓는 배,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노공호에 이 기업에 그 노공호가 있었는데, 거기에 장교교군
장교교군이라고 하는 것은 장교를 가르치는 군인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제 이제 저런 말은 없어요. 자, 장교교군과 함께 이 배에 올라타서 뭐를 했나 보니까 배변 변송, 배변을 똥을 쌌다는 거죠. 배변, 이게 더러운 얘기가 이게 좀 자주 나옵니다. 변송, 그리고 그 변을 보냈대요. 희한한 짓을 하고 있죠. 자,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럽잖아요. 더러우니까. 그래서 25살 먹은 태권도 1단을 보내가지고 이 똥을 청소를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황당하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외우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이게 뭐냐, 25살 태권도 1단 이거랑 이제 매칭을 시킨 거거든요. 자, 뭐냐, 25살, 자, 25제곱미터마다 소화기, 아이고, 1단이잖아요. 1단이. 그래서 요 뒤쪽은 이제 암기법에 포함되어 있진 않고 25제곱미터보다 1단, 그래서 25짜리 1단, 요곳에 해당되는 이 용도가 요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보건세대죠. 보건세대. 자, 이겁니다. 보건세대. 보건세대. 다음 기업의 노공호죠. 다음 이거는 거의 한 단어가 그 키워드이기 때문에 기업의 노공호, 이것도 이제 암기법 순서대로가 아니고 그 원문 그대로입니다. 노공호죠. 노가 어딨어? 여기 있네. 노공호죠. 다음 기업의 노공호. 장교교군이죠. 교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변 변송. 자, 배변 변송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변 변송. 아셨죠? 이렇게 해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것은 이제 부속 용도별로 이제 쭉 나오죠. 좀 전에 우리 살펴봤던 첫 번째 거, 이제 두 번째 거가 이제 발전실, 뭐 변전실, 송전실, 요런 장소들이에요. 요런 장소들에서는 50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인데, 자, 그래서 암기법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따라오겠습니다. 발전실 50, 소화기 1개. 발전실 50, 소화기 1개. 요런 것들은요, 이제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발전실. 암기법에 이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다 비슷비슷한 전기, 뭐 통신, 뭐 이런 그 기기들이 있는 장소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맨 앞에 있는 이제 발전실만 이제 암기법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자, 발전실 50 소화기 1개죠. 발전실 50 소화기 1개. 자, 그래서 이 발전실과 50 소화기 1개를 이제 매칭을 시킨 건데, 자, 발전실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이 50대 아저씨가 소화기 1개를 들고 들어와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50대 아저씨가 소화기를 들고 와서 그냥 발전기에다가 그냥 냅다 던져가지고 발전기를 부숴뜨린 거예요. 황당하죠? 지금 낯선 사람이 와서 테러를 지금 한 겁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발전실 50, 소화기 1개. 자, 이것은 바로 발전실 용도는 50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따로 있습니다.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2단.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2단.
자, 요거는요. 요것도 이제 좀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위험물을 트럭에 싣고 가는데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지정수량의 미만 위험물을 이제 트럭에 이제 싣고 가다가 싣고 가는데 트럭이 1단 아니라 2단으로 놓고 천천히 이제 달리고 있다. 위험하니까. 너무 빨리 달리면은 위험하니까. 그렇게 이제 매칭을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부속 용도별로 추가해야 될 거. 지금 올해 시험에 가장 복잡한 6번, 그죠? 6번 문제가 나왔죠? 자, 이번에는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장소 중에 그 법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과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 그렇게 이제 나눠지고, 요 같은 경우에는 50배 이상마다 1단위, 요 같은 경우에는 대형 수화기 1개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것을 자, 특수가연물이 정하는 수량. 자, 특수가연물 정하는 수량은 자, 1단 50배 했는데 그 정하는 수량의 50배마다 능력단위 1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매칭을 어떻게 시켰냐? 특수가염을 정하는 수량 1단 50배. 자, 특수가염을 정하는 수량만큼을 이제 트럭이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1단에 50배면 50단이잖아요. 무지하게 빠르겠죠. 50단 초고속으로 트럭이 달리고 있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특수가염물을 정하는 수량만큼 트럭이 달리는데 50단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칭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정한 수량의 500배는 대형 소화기 1개죠. 요거는 특수가연물 정한 수량의 500배를 또 트럭이 싣고 가는데 이 트럭이 갑자기 어떻게 대형 소화기 1개와 꽁 충돌해서 특수가연물이 폭발했다는, 그 차량이 폭발했다는 그런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매칭을 시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가연성 가스 연료로 사용하는데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저장실 이죠.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나눠지는데, 연소기기는 보행거리 10m 내에 3단 이상 소화기 1개고, 저장실은 5단 이상의 소화기 2개, 그리고 대형 소화기 1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칭을 시킨 거예요. 자, 연소기기가 있는 때는 어떻게 해요? 3단 소화기 1개, 보행거리 10m, 연소기기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3단 소화기 1개, 보행거리 10, 연소기기. 3단 소화기 1개, 보행거리 10m, 연소기기. 자,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자, 태권도 3단이 있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소화기 1개를 딱 들고요. 보행거리 10m를 다다닥 뛰어가지고 딱 점프를 해가지고 연소기기를 날라차리겠다는 완전 차력입니다. 지금 차력. 연소기기와 매치를 시킨 거죠. 연소기기는 요런 해당사항이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따라오겠습니다. 5단 소화기 2개, 대형 소화기 1개, 저장실. 5단 소화기 2개, 대형 소화기 1개, 저장실. 자, 요거는 태권도 5단입니다. 이거는 더 대단합니다. 완전 차력, 정말 엄청난 차력 수준이에요. 소화기 2개를요 한 손에 하나씩 딱 들고 그리고 대형 소화기를요 입에다 물고요. 엄청나죠? 저장실로 날라차기 했다. 저장실로 날라차기 하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매칭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야, 이거 제일 복잡한 게 시험에 나왔어요. 요거 24에 나왔으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겠죠. 출제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신설이 됐었잖아요. 자, 금속화재. 마그네슘 합금 칩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자, 이렇게 신설이 됐기 때문에 요것은 별도의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설치 기준입니다. 본격적인 설치 기준. 자, 조금 빨리 나갈게요. 자, 소화기 설치 기준이에요. 소화기 설치 기준 두 가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각층 이거 33 보행 소위 대삼. 각층 이거 33 보행 소위 대삼. 이렇게 끊으세요. 자,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어떤 건물에 각층에 이거 삼삼하네. 야, 2층에 뭔가 있는데 이거 진짜 삼삼하다. 삼삼하네. 그래서 보행으로 걸어가지고 소인 2명, 대삼, 대인 3명, 그 애 2명, 어른 3명이 뭐 구경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소화기네, 소화기. 예. 소화기가 아주 삼삼하게 각 층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구경 왔다는 겁니다. 예. 소화기 뭐 구경할 게 있다고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우리가 외우기 위해서 각층 이거 33 보행 소위 대삼. 자,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층 이거 33 보행거리 소위 대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키워드가 각층 이거 33 보행 소위 대삼. 자, 여기서 성능 기준은 보통 기술 기준과 성능 기준을 비교할 때 보통 단서 조항이 빠지면 성능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죠. 교재에, 우리 교재에 본문에 점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 그것은 요게 빠지면 성능 기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성능 기준 문제, 그 단서 조항이 빠진 성능 기준 문제를 이렇게 수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이제 단답형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수치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기준 두 가지 쓰시오. 자, 이게 미기출인데 이걸 별표 2개로 본 이유는 항목이 2개밖에 없어서. 왜냐면 항목이 2개인 거는 잘 안 나오거든요. 항목이 3개, 4개, 5개, 그 이상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고, 물론 2개짜리도 쓰는 문제가 종종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빈도수는 훨씬 적어요. 그래서 별표를 중요도 2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6호. 자, 6호와 이제 자동확산 소화기의 매칭을 어떻게 시켰나 볼게요. 자, 6호 슬라비아. 6호 슬라비아에서는 자동확산 소화기 이 매칭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는 자동확산 소화기가 엄청 비싸대요. 이 나라에서는. 그래서 제대로 설치를 할 수가 없대요. 자, 6호와 자동확산 소화기 매칭을 시킨 겁니다. 자, 키워드 볼게요. 6호. 자, 6호 이렇게 됩니다. 6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암기법 외우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 외우시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붙이는 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소화기구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 기준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매칭을 시키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가지고, 일단 소화기구에 해당하는 점거 항목 10가지인데 이거 한꺼번에 쭉 이렇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뭐 앞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이 눈에 이렇게 익으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구 이외에는 거의 이제 관련이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그 아래쪽에 수록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점거 항목들 눈에 익히시고 이해하는 용도로 이제 쓰시라 말씀드렸죠.
자, 다음으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요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것은 별표 2개인데요. 왜냐면 이 12회, 21회 최근에 이게 기출이 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자,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따라오겠습니다. 수감차 탐방. 자,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수감차를 타고 탐방을 가자. 자, 수감차는 이제 그 감옥에 갈 때 타는 차, 수감될 때, 실제 이런 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수감차를 타고 탐방을 하자. 좀 황당하죠? 수감차 타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무슨 탐방을 하는지 보면,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를 탐방해보자. 이거와 매칭을 시킨 겁니다. 수감차 탐방 키워드 살펴볼게요. 수감차 탐방 키워드 수감차 탐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감차 탐방. 자, 여기서 성능 기준은 요 점선 요 부분이 빠집니다. 요 부분이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도 빠집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성능 기준 이렇게 문제를 수록을 했고요. 자, 점거 항목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비교를 해 보시고요. 자, 다음 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요게 기술사에서 여러 번 기출이 됐었고 아직 관리사에서 미기출된 거예요. 딱 5개짜리고 아주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자, 따르겠습니다. 매차 덕후감. 자, 뭐예요? 매회차 덕후감, 독후감을 써서 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을 읽고 매번 독후감을 써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매차 덕후감과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매칭을 시킨 거예요. 자, 매차 덕후감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차 덕후감. 자, 매차 덕후감 이렇게 됩니다. 매차 덕후감 키워드. 자, 여기 점거 항목 있으니까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고요. 다음은요. 자, 캐빈형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캐빈형 자동 소화 장치. 자, 요것도 아직 미기출이에요. 자, 따라오겠습니다. 분계고성 교감바작. 자, 무슨 내용인가 살펴볼게요. 자, 교감 선생님이요. 화가 너무 나셨어요. 분개해가지고 고래고래 고성을 지금 지르시고 계세요. 지르시는 그 교감 선생님이 너무 지금 분을 못 이겨가지고 바작 소리를 내며 케빈이형 자동소화 장치를 부숴버렸다. 바작! 지금 화가 너무 치밀어가지고 야! 하면서 팍 쳤다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분계고성 교감바작. 자, 케빈형 자동소화 장치. 자,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고성 교감바작이죠. 분계고성 분계고성 교감바작. 자, 여기서 자, 성능 기준 빠지는 거 눈으로 한번 보세요. 단서조항, 그죠? 단서조항. 그리고 여기는 단서조항은 아닌데 요거는 완전히 빠지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성능 기준 뒤쪽에 예상 문제로 수록을 해놨고요. 자, 점거 항목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가스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 장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스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 장치. 요것은 14회 관리사 기출됐어요. 요거 좀 기출된 지 됐기 때문에 별표 3개로 이제 보고 있고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빵 화일.
감방 화일. 자, 깜빵에서요. 깜빵에서 우리 감옥에서 파일을 보고 있었어요. 파일. 그 우리 파일 서류철 파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스분말 고체 요로졸 자동 소화 장치가 작동해 갖고 죽을 뻔했대요. 예. 깜빵에서 파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보세요. 깜빵에서 이렇게 파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작동이 돼가지고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방 화일, 감, 그리고요 감, 방, 화, 일 이렇게 됩니다. 감방 화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다음 이제 우리가 최대한 이제 원문에 가깝게 쓰는데 이거 보시면 표 21, 243에 따른 표시 온도,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죠. 왜냐, 이거에 따른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따라 그 표시의 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이렇게 하면 되죠. 왜냐면은 이 내용이 그 표시 온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어진 게 아닙니다. 21, 2, 4, 4. 네. 4는 21, 2, 4, 3에도 불구하고 가제 감지기를 감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 방법에 따를 것.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거지만 쓰실 때 요거 다 쓸 필요 없죠. 요것도 다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거는 1 순서대로 안 해도 되고 1 뭐 2 뭐 3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되냐, 21, 2, 4, 3 그 위쪽에 있는 요 앞쪽 페이지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4에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3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면 되죠. 요거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이거대로 이제 쓰면 21, 2, 4, 3인데 이걸 다 외워서 쓰는 건 아니죠. 1, 2, 3, 4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러면은 요 세 번째 요거를 지칭하는 거다 라면 그냥 3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경우에 21, 2, 3 21, 2, 3, 2부터 21, 2, 3, 5까지 설치 방법에 따를 거, 이것은 이걸 생략을 하면 안 돼요. 생략을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거 그대로 외우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외우기 힘들다면 이건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그냥 안 써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게 또 나온다면. 또는 이런 게 있을 때 이 내용을 쓰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짧은 경우에 그 내용을 뒤쪽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옥내 소화전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이 내용을 쓰기에는 너무 길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외워서 여기다가 쓰실래요? 이거 외워서 쓰실래요? 이거 외워서 쓰는 게 낫죠. 또는 포기를 하든가. 요 항목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성능 기준은 밑줄 점선 빠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점거 항목 참고하시고.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요거 마지막 문제예요. 거의 1시간 됐죠? 자, 그래서 요것도 단답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고, 소형 소화기를 감소할 수 없는 그런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쓰시오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또 계산 문제에서 또 응용돼서 나올 수도 있는데, 자, 따라오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앞쪽에서 봤었죠? 파는 노숙자가 방업다고 그랬잖아요. 따라 볼게요. 파는 노숙 방업 11층 위에 교관 항문근은
판은 노숙방업 11층 위의 교관 학문군은 자 무슨 내용인가 살펴보면 자 판운의 노숙자가 방 없다고 그랬죠. 방 없다며 11층 위의 교관 11층 건물 11층 위에 어떤 교관이 있었나봐요. 그 교관이 학문군 뭔지 아시죠? 학문군에 운이 없다라고 막 외쳤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학문군에 운이 없다. 네, 그렇다고 보죠. 학문군에 운이 없다. 외우려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렇게 외쳤다라는 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키워드를 앞글자들을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소형소약이 감소 불가능의 경우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소화기구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 진도가 옥내소화전 뭐 다는 이제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느 일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암기법 1교시는 이걸로 하고 오늘 이제 처음 설명하다 보니까 좀 앞쪽에 좀 설명이 길어가지고 조금 오래 걸렸는데요. 요거 마치고 자 옥내소화전 설비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